화학무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학무기는 전쟁 중에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화학무기도 어린아이, 노약자 다 죽어요.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은 영향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부터 해가지고 네. 심지어 어린아이, 노약자들 먼저 죽죠. 그 정도로 비인륜적이고 그 다음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도 반드시 이 전쟁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포로를 학살한다든가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무기를 썼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라크가 자국민을 대상이죠. 자국민,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1988년에 학살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선 넘었네. 그로부터 2년 뒤 걸프전이 발생하죠.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이라크가 이란한테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웨이트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전쟁은 승부가 안 났거든요. 이라크 전쟁은 이란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승부가 안 났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웨이트한테 돈을 못 갚겠다. 대신 돈 더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쿠웨이트는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바로 밀고 내려옵니다.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다음 유전지대가 양국 국경에 있는데 쿠웨이트에서 자꾸 뽑아가니까 열받잖아요. 우리가 뽑아야지.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면서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90년 8월에 걸프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대략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유엔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미군을 편성을 하고 영국군이라든지 많은 군대가 참여하게 되죠. 전쟁 자체는 빨리 끝나요. 붙기 전에는 모르지만 네. 붙어 보니까 좀 알잖아요. 차이가 네.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라크와 미국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붙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붙고 나서는 실제로 거의 한 달 남짓 만에 빨리 끝난 전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 생각해보면 정말 최신 무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텔스 전 폭격기죠. 그죠? 그 당시 딱 두발 폭격하고 나오는데 레이더의 분석을 넘어서는 아주 최첨단 폭격기였죠. 그다음 토마호크 미사일, 그다음 지형을 인지하면서 날아가는 또 사막의 그 작은 지형들 틈까지 다 인식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 아파치 헬리콥터, 이라크가 살아가는 뭐 탱크를 위에서 바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헬리콥터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무기는 정말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네. 신문물이네요. 신문물이죠.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일종의 쇼케이스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CNN 같은 기자들이, 종군 기자들이 따라가지고 그대로 생방송을 했잖아요. 우리 미국은 잘 싸우고 있다. 그 자리에서 베트남전처럼 그렇게 막 20년 끌면서 늪에 헤이메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우리 끝낼 테니까 우리 응원해달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반면 이라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탱크 부대와 스커드 미사일밖에 없는데 뭐 좀 약해 보이죠. 많이 약해 보이는데요. 많이 약해 보이죠. 네. 잽이 자, 안 돼요. 그러나 미군 부대가 겁내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화학무기죠. 심지어 쓴 전례가 있잖아요. 자국민을 대상으로 2년 전에 썼어요. 같은 지도자예요. 그러면 연합국 대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쓰고도 남아 보이는데요. 충분히 쓸 수 전적이. 있죠. 제가 군인이라도 겁이 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쓸 수 있다, 첫째. 그죠? 미국의 기술이 더 좋을 테니까 더 강력한 독가스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이 그냥 이라크와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유엔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첫째. 그 다음, 뭐, 이라크를 완전 초전 박살 내자, 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쿠웨이트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CNN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독가스를 쓰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라크 군인들한테 뭐 살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심지어 썼다고 해서 저들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죽어요. 명확한 해독제가 없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력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군인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독제들을 찾게 되는데 해독제가 드디어 나오네요. 나오죠. 네. 그 해독제 중에 대표적인 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아트로핀? 네. 근데 아트로핀은 또 그 자체로 또 위험한 독이기도 해요.
오. 그리고 아트로핀은 이제 어떤 때 쓰냐면은 독가스에 노출된 다음에 급하게 심장에 찔러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에 빨리 퍼뜨리는 그런 약이에요. 아, 그럼 심장이 찌르는 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맞으면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돼요? 네, 실제로 기관지 확보가 되니까요. 기관지가 좁혀져 있다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숨을 쉬는 거. 일단 그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초반에. 이제 영화 볼 때마다 아는 척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럴 수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섭잖아요. 네. 그 다음 독가스에 노출된 다음에 쓴다는 게 혹시나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독가스라는 게 언제 죽을지 순식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학자들이 만든 해독제가 아트로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트로핀 같은 사후 해독약보다도 사전 예방약이 있으면 좀 더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 예방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전 예방약이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오! 뭐냐면은 신경독이라고 했잖아요. 사린. 네. 사린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한 신경독이에요. 거의 같은 기전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무협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리 독을 계속 먹어가지고 어떤 독이든지 버틸 수 있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몸을 만들어 두자. 아, 근데 독감 주사도 예, 그런 예방주사도 좀 그런 거죠. 네. 예방주사는 근데 독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아, 근데 근데 비유 자체는 적절하죠. 네. 면역을 약간 만드는 느낌. 그쵸. 좀 그런 거죠. 이라크가 어떤 독가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딱 그 하나에 대응하는, 살인. 사린가스에 대응하는 그런 예방약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정도는 연구를 좀 해뒀단 말이에요. 바로, nerve agent, 신경독이죠. 그 다음에 nerve pre-treat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라크군이 독가스를 쓸 듯한 기미가 보이면은 이 약한 신경독이죠. 일종의 예방약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 이 예방약 주범이 됐던 이 약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천연물에서 좀 유래했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약은 어디서 왔을까 해보면은 1800년대 후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족장들이 이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칼라바두라고 하는 콩이에요. 아니,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맛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열매처럼 보이는데요. 그쵸. 근데 이거를 복용하면 이제 죽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있구나. 예쁜 거에 속으면 안 되는군요. 그 당시 족장들이 이걸 좀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진실 게임의 진실을 밝히는 용도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권경환 씨랑 그다음에 정인욱 씨가 서로 상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해. 심각해요. 상원이 정말. 예쁘다, 안 예쁘다, 막 싸우는 거예요. 정말 왜 이게 싸우지 그걸로? 서로 간에 명예가 달리고 정말 명예가 심각한 달렸어. 상황이에요. 근데 족장은 아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못 하잖아요. 아, 내가 안 훔쳤다 서로 할 때. 네, 서로 판단이 안 될 때 그러면 이걸 내미는 거예요. 칼라바드를 내밀고 니들 다 이걸 먹어봐. 이거를 먹고서 살아남는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반신반의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걸 먹으면 진실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먹어라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아니까 선뜻 그럼 못 먹고. 선뜻 못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족장님들께서 야 네. 이거 효과 좋다 이런 거 아니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신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팍 먹을 것이고, 그러면 또 바로 고백수에 토하게 되거든요. 억울해.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다 설명일 뿐이고, 좀 과학적 근거는 좀 분약하다. 무식한 방법이었네요. 자신 있게 먹고 자신 있게 죽고. 근데 선교사들 입장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종의 진실의 약이라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선교사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져가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가서 여기에 뭐가 있나 물질을 막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성분을 분리하다가 보니까 나온 게 피조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도 굉장히 강력한 독이기도 하지만
용량을 조금 조절하면은 또 뭐 약으로도 쓸 수 오. 있고 이 물질이 이제 나오면서 실험할 때 좀 연구하기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분리할 때 이렇게 이 물질이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럼 분리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연구를 많이 진척을 시켰죠. 근데 어쨌든 원래 사람을 죽이는 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물질의 효과를 조금 바꾼 게 피리도스티그민이에요. 효과를 누그러뜨렸어요. 누그러뜨려서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로도 쓰고 그러면서 신경 독의 예방약으로도 쓰는 게 피리도스티그민 브로마이드입니다.